안녕하세요. 더꽃TV 권덕근 임고은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좀 내가 진행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아, 뭘 다시 해. 아니야, 말이 지금 엉켰어. 지난번에부터 다시 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근데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나? 덕꽃TV 권덕근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세균성 폐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 세균성 폐렴 말고 다른 종류의 폐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일 것 같아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어서 이제 큰 병원 가보세요 해가지고서 이제 가서 PCR 검사라고 해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들을 하고 오시면 마이코플라즈마가 아니고 뭐 메타뉴모래요. 아니면 뭐 라이노 바이러스예요. 그럼 보카 바이러스예요. 뭐 이런 바이러스들의 감염에 돼서 폐렴에 걸렸대요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잠깐 웃은 거는 이게 질병에 대해서 웃었다기보다는 어떤 어머니가 너무 심각하게 라이노 바이러스 폐렴에 걸려가지고 막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라이노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그걸 막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희 유튜브를 보면 좀 너무 우리가 안심시키려는 경향이 없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바이러스 폐렴이 심하려면 정말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증요법이 말 그대로 치료는 대증요법인데 어떤 바이러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정도의 폐렴을 일으켰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폐렴에 걸리다 보니까 열이 나게 되고, 그리고 기침이 정말 점점 심해지고 숨이 차다. 저는 이제 항상 호흡이 빨라지고 얘가 숨차하는 것 같아요 라고, 약간 계단 오르내리는 것처럼 헉헉대고 그러면 빨리 응급실 가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블라이저도 계속 해줘야 되고 스테로이드도 써줘야 되고, 사실 수액치료, 수액이 되게 폐렴에 도움이 되는데 뭐 잠깐 1시간, 2시간 맞아서 도움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 조금 입원해서 맞아줘야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검사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많이 양성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걔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걔네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바이러스들 중에는 일단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메타뉴모 바이러스, 그리고 RSV라는 호흡기 바이러스, 그리고 라이노 바이러스, 그리고 뭐 보카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뭐 DNA 바이러스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폐렴을 잘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게 요즘에 조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파라인플루엔자, 이렇게 더운데요? 파라인플루엔자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컨컨거리는 후두염 이런 거 이렇게. 사실 지금 제가 언급한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만 5세 이전에 정말 모든 소아들이 한 번씩은 다 감염에 걸려봤을 한 바이러스예요. 특히 라이노, 파라인플루엔자, RSV는 정말 뭐 90% 이상. 근데 이제 이게 어렸을 때, 특히 RSV라는 바이러스는 어렸을 때 되게 막 3개월, 4개월 그 시기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이제 돌 지나고 2돌 지나서 걸리면 그냥 콧물 좀 흘리고 기침 좀 흘리는 그냥 감기예요. 말 그대로 감기라는 단어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통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라이노라는 게 이제 콧물, 코거든요. 그래서 콧물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요즘에 너무 심해서 정말 막 코 때문에 꽉 차서 축농증처럼 가고, 아니면 눈곱까지 끼고, 눈이 충혈은 안 됐는데 막 코가 눈에서 나오면 이런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눈곱이 되게 많이 끼고 코가 좀 많이 맹맹하고 그런 아이들, 충농증으로 잘 가는 바이러스가 이제 라이노 바이러스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뉴모가 사실 좀 고약해서 얘는 조금 증상이 어때요? 신상 바이러스예요. 생긴 우리가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된 2001년도에 됐으니까 이제 뭐 그래도 20년이 넘었구나. 2024년이니까. 그쵸. 우리 나이. 아무튼 제가 레지던트 수련 받을 때만 해도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메타뉴모는. 바이러스인데, 이제 메타뉴모라는 바이러스가 폐렴을 좀 잘 일으키고, 근데 이것도 요즘에 되게 많이 흔해져서 이제 폐렴을 일으켜서 외래 베이스로 감기 증상이 있는 애들 검사를 해보면 7에서 15% 정도 양성률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꽤 많네요. 그냥 콧물, 기침, 가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긴 한데 요즘 폐렴으로 좀 잘 가서 이것도 간질성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좀 잘 일으켜요. 그래서 가끔 이제 쌕쌕대고 뭐 이런 천명음이 들리고 호흡곤란 이런 걸 생기긴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다양한 바이러스들, 뭐 파라, 뭐 메타뉴모 이런 거를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딱히 치료제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치료가 어때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들은 너무 심한 경우는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좀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쿠룹이라는 후두염이 동반됐다거나, 아니면 모세기관지염이나 천명음이 너무 심하게 들린다거나, 그리고 이제 흉곽이 막
페일 정도로 이제 막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여기가 하면 쑥쑥 들어가고 좀 쑥쑥 사용을 할 수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수행요법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고요. 인플루엔자처럼 특정 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제 2차적으로 폐렴이 악화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좀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2차 감염 때문에 항생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네, 그래서 원인이 바이러스인데 얘는 폐렴인데 왜 항생제를 써라고 그쵸.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고인물이 썩는다고 사실 코가 보여있고 가래가 보여있고 그러면 거기서 계속 다시 2차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폐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사실 보험대로 같이 쓰고 콧물 나면 콧물약, 기침 나면 기침약 그러면서 이제 안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 푹 쉬게 해서 자기 그러니까 면역을 안정을 시키고 스스로 싶은데 걔네가 안정을 안 하니까 열만 맞아. 떨어지면 막 뛰어댕기고 막 아휴 그래서 좀 마음 이런 이제 편하네. 바이러스들이 많다. 근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뭐 호흡기 증상만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름엔 장염 증상도 일으키기도 하고 맞아요. 설사나 구토를 유발하기도 하고 아무 증상 없이 열만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흔하게 그냥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바이러스 비특이적인 발진이 생겼어. 그리고 그냥 열이 조금 나요. 근데 수족구도 아니고 뭐 폐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발진 생기고 뭐 좀 열 좀 나고 그러면 우리가 얘는 그냥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라는 의미 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 바이러스, 뭐 콕사키, 폴리오 그리고 엔테로바이러스, 수족구 같은 걸 일으키는 바이러스부터 해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부터 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을 다 총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게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발진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저절로 그렇게 자기 면역으로 이겨내고 스스로 좋아지면 괜찮은 건데 그런 증상들이 이제 적어도 만 3일 이상, 72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병원에서 이제 또 한번 진찰을 하고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 있으면 이제 검사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바이러스 폐렴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은 저희가 항상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아질 거면 그냥 아예 완전히 회복해서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은 굉장히 나빠지는 특히 뭐 예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RS 바이러스 이런 거는 미숙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라서 걔네들만 따로 또 백신을 맞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아이라든지 만성 천식이 있는 아이, 기저질환이 있는 뭐 항암 치료를 하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뭐 면역 억제 치료 같은 거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바이러스 폐렴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치료제가 없으니까요.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를 쓰면서 여러 개를 섞어 쓰면서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세균성 폐렴보다는 바이러스 폐렴이 정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은 그냥 시간 단위로 엑스레이가 나빠지면서 아이가 확 나빠지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 있기 급성호흡 때문에 부전에 빠지는 경우도 네, 있죠. 그런 경우에 무슨 약을 써도 안 듣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도 바이러스 폐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호흡기가 약하다 혹은 기저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그렇게 갈 확률이 높진 않다는 그렇죠. 일반적인 건강한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아무 면역으로 이겨낼 후유증 수 없이 다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약을 주냐? 애들이 불편하니까.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하고 그러면 잠도 못 자죠. 코가 막히면 막 계속 질질 흐르고 있죠. 입으로 숨 쉬다 보면 목이 불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콧물을 줄여주고 기침을 줄여주고 열 나면 힘드니까 열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잘 쉴 수 있죠. 못 자면 다음날 증상은 계속 나빠지니까 아이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서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게. 근데 가끔 이건 좀 여담인데 가끔 부모님들은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는 면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열날 때 해열제도 먹으면 안 되고 기침도 스스로 이겨내, 콧물도 스스로 이겨내 하는데 이런 증상과 관련된 약은 아이 면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굳이 아이 고생시키지 말고 증상조절제는 얼마든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도움됐길 바라고 또 다음에 기획 특집 4탄으로 찾아뵙도록 혼자만의 하겠습니다. 특집 아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